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영우입니다. 오늘 토론은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4월 10일 투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의 소신과 공약, 정책을 점검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론회 발언 순서와 규칙, 자리 배치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훈식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전만권입니다. 진행 순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작 발언으로 출마의 변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공약 검증에 이어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통해 출마의 이유와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실력이 다르다 힘이 되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훈식입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춘이 쓰러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농민들 쌀값 좀 제대로 받겠다는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국민건강과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했던 간호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을 9차례나 거부한 대통령, 고 최상병 사건 수사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버젓이 대사로 임명하고 해외에 도피시킨 정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0년이 넘도록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누구의 이익을 챙겼는지 모르는 정부, 받은 명품백을 버젓이 국가기록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부, 민생과 경제는 무능함만 보이고 또 공정함과 상식은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카이스트 대학원생까지 다른 말을 건의하는 사람은 입이 틀려 막혀서 나갔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 실감납니다. 민주당과 강훈식이 바꿔내겠습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회초리를 때리고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강훈식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 전만권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합니다. 정당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이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산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천안, 당진, 평택에 비해 아산은 발전한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아산의 정치인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답답함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말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공약을 내어놓지만 현재 아산은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여건을 보면 불균형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아산은 빼앗기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 전만권은 일하러 왔습니다. 34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100년 아산의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아산의 전성기, 아산 시대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망고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망고는 진짜 합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돼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번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아산시에서 실시한 인구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추가 출산 계획의 장애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부모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보육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의힘 전망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전망권이 생각하는 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양육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부간 육아 부담이 있어서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육아 복지제도의 격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 비용의 부담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보육비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2025년부터 무상교육을 5세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3, 4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유아 1인당 지원되는 육아교육비와 보험료를 월 28만 원에서 55만 원 수준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남성 출산 휴가 1개월 의무화를 통해서 부부간 육아 부담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휴직자 대체 인력에게 채용 인재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만약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될 때에는 육아 동료 수당을 지급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촘촘하고 현실적인 보육 지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저 전만고는 진짜 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차례입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돌봄 대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육이 본질이 아니라 돌봄이 본질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했습니다. 미래 가치인 교육이 구멍난 것에 미비한 것에 분노하기도 했지만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잘 돼 있습니다. 육아천국이라고 하는 스웨덴과 비교해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모의 권리가 육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잠시 돌보고 싶어도 회사나 동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는 아이 돌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부모의 권리 500일이라는 대정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500일간의 부모 휴가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볼 권리를 가지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완전 급여화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완전히 의무화하고 대체 인력을 상시 고용제로 우리가 전환시켜야 될 필요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산 시민 여러분, 이미 보육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 육아휴직, 육아근로단축, 돌봄근로단축, 직장인의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너무나 많게 자녀 양육을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비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서 포기하는 비용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리 500일을 챙기겠습니다. 네, 이제 전망권 후보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강훈식 후보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전만권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결혼출산지원금 1억 원이나 우리 아이 키움 카드, 자립식 펀드 1억 원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 정책을 공약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생소득 종합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당 토론회가 아닌데 우리 당이 공약한 걸 갖고 와서 말씀하셔서 우리 당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아마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우리 전만권 후보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무상교육이나 육아휴직급여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마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나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물어본 것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상 확대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게 실천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가 이게 실제로 저희 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그래서 실제로 국회 안에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이 공약들의 비용의 추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바로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보다도 좀 중요한 것은 선거 때만 되면 아이들의 문제를 돌본다고 해놓고 평상시에 부모들의 권리를 돌보지 않는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재선 의원 때 발의했던 부모의 권리 500일, 부모 누구나 적립해놓는 휴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대를 열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강훈식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전만권 후보가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강훈식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워낙에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당의 공약을 갖고 와서 아까 질의하셔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전만권 후보님은 공직자를 오래 하셨고 또 관료를 오래 하셔서 매우 이해가 넓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룹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가족애체나 부모의 방임, 학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위축돼 있는 아이들을 보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국가 출생소득 종합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신 거에 보면 민주당 공약에 28조 정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고요. 보육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책에 비해서 우리가 실행 가능력이나 여러 가지 복잡 단안한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나의 지속 가능한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입니다. 부담을 어떻게 해서 이걸 재원 마련하고 또 현실적으로 실수요자인 부모나 아이들이 제대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녹여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고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다양한 정책을 통한 우리 맞춤형 육아나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22대 총선 대선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책이 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법안 두 가지 키워드는 저출생과 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500일의 권리 부모 휴가제를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개정안을 한 번 더 내고 밀어붙여 볼 생각입니다. 4년 전에 제가 발의했을 때보다 지금은 저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시민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정년을 좀 연장해달라.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정년과 관련해서 규율된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 법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좀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사회, 피로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것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등 경쟁 격화 사회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보태고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발전 문제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도권 쏠림을 못 멈추면 30년 뒤에는 인구가 7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행 5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하고 2, 3년 동안 법인세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간에서 10년간 100% 그리고 5년간 50%를 감면해서 최소 10년 정도는 지방에서 기업을 다시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초중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간 친구들이 다시 고향에 취직하려고 하면 이것들을 채용해 주자고 하는 혁신도시법, 소위 연업법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차례입니다. 제한 시간 2분 드립니다. 예, 강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말씀하신 법안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 특별법 중에 GTX 노선이나 자벌드, 미세먼지 관련 여러 가지 이런 5대 공약을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그런 정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관련법 중에 균형발전 특별법 등등 조세 특례나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좋은 법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발표해 주실 시간입니다, 후보님. 제가 공약입니까? 네네. 예,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을 균형발전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이 성장할 기초체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적 발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산을 균형발전 특례시로 지정하면 중앙과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자율성이 확보됩니다. 이는 다양한 부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 다양한 감면의 특례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아산에 자리를 잡게 되고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아산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산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대가 되어 중부권의 거점 도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적인 아산의 발전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추진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제 강훈식 후보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전만권 후보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강훈식 후보 질문해 주시죠. 균형발전 특례시 신설하신다고 법안 내신다고 하셔서요. 그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산시장이 박경기 시장님도 2022년에 추진해서 23년에 심사 결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전만권 후보님이 천안부시장으로 계실 때 65만 인구 천안도 특례시가 되려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실패 원인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발전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 100만을 넘는 수원, 성남, 수원, 용인, 창원 등 이런 여러 가지 4개 대도시가 해당이 되겠고요. 제가 65만 인구 중에 지난번에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발의하는 것은 50만 미만의 도시 중에 그런 성장 잠재력 있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도 물론 많은 100만 이상에 되는 도시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50만 미만의 도시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도 조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역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제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추진을 천안시 같이 50만 이상의 도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이유로 약간 부결되고 4개 도시 100만 이상만 하는 거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제에 50만 미만의 도시 중에도 거점형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만권 후보가 질문하고 강훈식 후보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전만권 후보 질문해 주시죠. 강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에 이시면서 지역에 이제 홍보하고 계신 것 중에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라는 자료에 의하면 21대 국회에 71건의 법률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중에 6건이 가결되었고 20건의 법률은 대안 반영 폐기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중에 단 6건이 법률안이 가결됐고 대안 폐기 반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강훈식 후보께서 답변 1분 30초 해주시죠. 네, 법안 발의 많았는데 왜 대안으로 폐기 발현된 것들이 또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관료 오래 하셔서 우리 전망 후보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것들은 원안대로 통과되고요. 어떤 것들은 제 원안에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안, 즉 제 원안에 다른 사람들의 원안들을 다 더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합니다. 그럴 땐 폐기됩니다. 제 의견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예 논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4년 동안 보통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들이 10,000건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법령들을 냅니다. 이 중에서 6건, 7건 또 그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30여 건이 대안백이 판정됐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 강훈식의 아는 이 조항 그리고 다른 의원의 아는 이 조항들을 함께 묶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 그것을 폐기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법안은 그 내용에 충분히 담아진 것이기 때문에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법안 내용들은 많이 통과됐고 아마 법안 통과율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충청남도에서도 꽤 높은 수준의 법안 통과율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시청자들께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비전과 공약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발표가 마무리되면 후보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만권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아산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만권이 제시하는 아산의 미래를 잘 들어주시고 공약과 함께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약은 아산을 경제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산에 더 많은 기업들이 모여야 합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행재정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아산을 균형발전 특례시로 만들고 그로 인한 특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산의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탄탄해지며 경제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둘째, 아산을 622조 K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출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622조를 투자하여 2047년까지 K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이 평택이나 안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정해지고 우리 아산은 충분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클러스터 대상 지역에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아산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에는 외고, 자사고 등을 포함한 1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산 청소년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글로벌 위기가 인재가 되고 국제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는 제주도로 유학을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역유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고 국제고와 해외 최상급의 명문 국제를 유치하고 아산고제 우대 입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만권이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강훈식 후보가 전만권 후보의 공약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강훈식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전만권 후보님, 오늘은 민식이법 이야기 안 하십니다. 개정하는 첫 번째 법안이 될 거라고 하더니 지금은 특례시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4항과 5항, 그리고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조 요게 민식이법입니다. 이거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민생에 반하는 민식이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가 민생에 반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수정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식이법 물론 여러 가지 통학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통 다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제가 중앙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스쿨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완벽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내용 중에 법을 좀 더 촘촘하게 하는 측면에서 예방 대비 쪽에 그런 시설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인 그런 법안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학로와 보행로를 완전히 차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운전자들도 여러 가지 신호나 지키면서 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지역별로 좀 더 안배가 돼서 시간적인 공휴일이나 이런 데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민생법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강훈식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만권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보면 그 대답을 안 합니다. 계속 차도와 인도 사이를 늘리자 합니다. 민식이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100번 찬성합니다. 인도 보장하자는 것. 그게 민식이법에 줄여놨습니까? 사실이 아닌 문제로 계속 그럽니다. 솔직히 말해서 범칙금 내면 짜증나는 운전자들 때문에 거기에 표 편성하려다가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슬그머니 민생에 반하는 법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금 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장 중요한 민식이법의 기본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되지 않고 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그런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 속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행로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특히 시설물, CCTV나 과속방지턱
또 보행 펜스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식이법의 원인은 그 어린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차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로를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민식이법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서 필요하면 법에 반영하고 뭐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를 담아서 다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훈식 후보 30초 동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답변 1분 30초입니다. 제가 이만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 잘못됐는지 물어보면 늘 다른 말씀만 하십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만근 후보님의 공약 중에 24시 아동병원 유치한다는 공약인데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지방에서 지금 소아과 의사 자체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고 소아가 아동이 많습니다. 물론 소아 의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지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종합병원 중에 일부 소아아동병원을 유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 아산 지역에 어린이들이 촘촘하게 24시간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지금 신도시로 발전이 되고 아산 천안이 100만 지역을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도 유치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인 병원 중에도 소아동 병원을 좀 더 행재정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유치하는 것이 꼭 새로 큰 병원이 오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소아 아동 병원 중에도 소아병원, 소아 의료나 의원 중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협업을 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지역 여러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충분히 거점 소아아동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토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강훈식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저는 24시간 아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찬성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는 취지인데 다만 이제 소아과 의사 자체가 부족하고 또 소아과 의사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행정적 정책적 대안을 말씀하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떤 병원들은요 아침 5시에 가야지만 소아과 대기표를 받아서 아이들을 진료시킬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2,000명 정도의 의료 인력을 지금 충원한다고 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의사는 확보돼야 되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답하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과연 그러면 안 할 것이냐. 부족한 부분의 의사, 특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많이 부족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3D 업종으로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의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수요자 기반의 수요자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나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무조건 없어서 안 된다. 또 부족하니까 좀 이런 부분은 어렵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의사를 충원해서 우리가 자라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24시간 안전한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반드시 24시간 병원을 아산에 만들어서 아산의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제 의지 표명입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의 지역 공약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제 지역 공약을 말하기 전에 약간 제 시간을 좀 쪼개서 우리 아이들 소아과 의사를 늘리는 문제를 잠깐만 짚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의대 정원 늘려서 그분들이 소아과 나올 때까지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여당 후보시니까요. 우리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수가를 좀 올려주는 것도 이후에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제 공약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5대 공약 말씀드렸습니다. 중부권 최초의 자볼드입니다. 공공용 키자니아입니다. 그냥 공약이 아니라 예결위 간사 시절에 이미 예산 확보해놨고 제 임기 중에 완성시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가 증진을 위해서 대규모 쇼핑몰 유치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35만 인구의 GRDP가 9천만 원이 넘는 우리 아산으로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산의 문화예술 아트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서울로 문화와 예술을 보러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서울에서 좋은 문화와 예술들이 우리 곁으로 오는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GTX C노선의 아산 연장을 조기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토위를 4년 경험하면서 많은 역할들의 교통의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 GTX C노선도 그래서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아산 전체에 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산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충남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봄만 되면 미세먼지 황사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모색하면서 한 축으로는 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 재생에도 나서고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망건 후보가 4차례에 걸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전망건 후보 첫 번째 질문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산 문화예술 아트센터 건립에 큰 중요한 공약이 들어 계신데요. 지금 아산에서 예술이 전당도 만든다고 전 시장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오는데 아직까지도 그것도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아산문화예술 아트센터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행 방안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죠. 이게 시비와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대규모 공연장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산 시장님께서 또 여당이니까 잘 추진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별개로 저희가 108만 평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고 LH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막대한 LH의 이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이득금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그 지역의 많은 희생과 노력들이 따른 만큼 그것들을 다시 우리 아산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더군다나 아산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하나 지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시비와 도비를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국가에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 수익금들을 다시 시민들께 돌려주어서 문화예술 아트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망건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강훈식 후보는 1분 30초 답변입니다. 네,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관련해서 108만 평 이득금으로 문화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108만 평 탕정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아직까지 토지 보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것을 이제 건립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고요.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강훈식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신도시 추진이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 그리고 대안의 부분을 아마 여쭤보시려다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많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죠. 1, 2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생각해 보면 LH의 그 땅의 문제가 한번 발생돼서 LH 직원들이 대규모 그리고 LH를 거의 해체까지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이 한 1년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지들은 이미 해체시켜버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 제2탕정 도시개발 사업들은 꾸준히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착공을 목표로 이제 보상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이 보상들을 착실하게 해내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보상 이후에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이득금 또 도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 학교를 놓을 것이다, 여기에 물길을 놓을 것이다, 여기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이런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과연 무엇에 쓸 것인지도 분명히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LH 사장과 또 국토부 장관과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고 또 한 축으로는 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의 결과와 이득금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전망권 후보 30초 동안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답변 1분 30초입니다. 예, 조금 공약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복귀항 아산 갑지구 의원님께서 아산 세무서를 자기가 옮기겠다, 아산 갑을 옮기겠다 이런 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사전에 같은 당 분이신데 상의가 된 것인지 또 만약에 옮기게 되면 이거에 대한 우리 강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미 제가 있기로는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산 갑을 할 것 없이 모두가 신도심, 원도심이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이것을 옮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의원 토론회의 쟁점이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공무원 80명이 일로 간다 절로 간다가 우리들의 미래가 아니라 제가 국가첨단 전략산업단지 특화를 받아서 아산의 많은 아산시에 따르면 이미 수십조 원의 투자 유치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것이냐, 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여당이 후보시니까 사업비가 1조가 넘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들이 저희가 공모하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아산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수천억짜리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 이런 것들의 예타와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좀 지엽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보다는요, 이런 것들은 아마 합리적으로 신도심과 원도심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부나 세무서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두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수조 원, 수천억에 다루는 아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토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망권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같은 당에 이런 그 관공서가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 아산 을일 지역에 있는 것이 갑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갑을 시민들이 또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제가 이게 작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갑과 을, 원도심과 신도심이 다 쓸 수 있는 대로 옮기면 되는 문제지, 이게 국회의원 토론회에 중점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후에 충분히 의견을 잘 반영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관공서 유치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유치한 우리 아산을에 있었던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충남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관들 우리 홍성우로 우리 도지사가 가져가셨어요. 아마 두세 개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반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빼앗긴 것들, 원래 천안아산에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빼앗긴 것들에 대한 입장을 오히려 더 그때 단호하게 김태흠 지사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세무서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공서들의 유치하는 노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 있던 것들도 빼앗기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우리가 안 했으면서 원도심에서 일어나는 세무서를 어디로 가냐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토론회의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큰 도전들 여당 후보로서 좀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마무리 발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향한 후보들의 진심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발언 시간 30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누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에서 원내대변인, 수석대변인,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았고 또 국회의원 재선의 꽃이라는 산자위 복지 간사와 예결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한 단계씩 인정받을 수 있었고 신뢰받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충남을 바로 세우고 아산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강훈식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망건 후보 마무리 발언 30초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여러분께서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망고는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범죄 없이 오직 나라와 국민, 소중한 가족을 위해 살아온 도시행정 정책 전문가입니다. 저 전망권이 설계한 아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주십시오. 임기 내에 확실한 아산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망권은 진짜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준비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4월 10일 총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토론회가 아산을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